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외웠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시나리오 타이퍼 배준현입니다. 구상에서 넘어갔나?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소셜 인플루엔셔 이승국입니다. 네. 천재 이승국 나오셨고요. 대중들에게 영화 소개해주는 영화 큐레이터 김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바꾸자. 너무 약간 식상해졌어. 난 한국말로 해야지. 사회 영향자. 사회. 아니 근데 일주일에 2편씩 영화 보기 빡세지 않아요? 저는 사실 3편 봤어요. 그래요? 어차피 전 일요일날 밤에 잘 못 자니까. 아까 지난번 녹음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빅쇼트 봤거든요. 빅쇼트. 비르다가 봤는데, 넷플릭스에 떠서. 그러니까. 나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좋아. 넷플릭스가 좋아요. 빅쇼트 보는데, 제가 다 이해는 못 했는데, 솔직히.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지 난 모르겠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또 그거 하더라고. 노예 12년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제일 중요한 대사를 얘기해. 이게 지금 춤을 출 때가 아니다. 네. 뭐야, 다 알고 있다고, 병신. 왜냐면 브래드 피트는 그 플랜 B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건데 그게 브래드 피트가 만든 제작사거든요. 지가 제일 좋은 역할에. 구원자. 항상. 그런 좋은 영화를 자기가 돈 대주고 자기가 제일 멋있는 역할을 대사 한번 쳐주고. 맨날 그래. 네. 아니 그게 이제 배우의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렇죠. 아니, 되게 오글오글하지 않나? 딱 타이밍이 오더라고. 저 새끼 또 저 간다. 멋있지 뭐. 지금 막.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힘들었어. 영화 자체는 좋아도 상관없는데, 네. 배너가 4시간이잖아. 장난이 아니야.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저 얘기했을 때 저는 조조로 보러 갔거든요. 저도 10시에 봤어요. 진짜 쉽지 않다. 저 7시 반이었어요. 그래요? 토요일 7시 반. 아침? 그러니까 금요일 11시에 심야로 도리를 보고 자고 아침 7시에 택시 타고 가서 배너를 봤는데 이야기가 막 섞여. 도리가 칼을 들고 싸우든. 밴더를 찾아서야? 저는 9시 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어서 월드타워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 목동이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멀다. 새벽 동틀 때까지 팟캐스트를 편집하고, 업로드 한 다음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힘들더라고, 진짜. 아내분이랑 같이 보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큰 화면으로 볼 생각은 감히 못하고, 너무 멀어서. 근데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보길 잘했더라고요. 그쵸. 70mm, 그건 70mm를 봐야 돼. 정말 근래에 느껴보지 못했던 스펙타클이었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게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디지털 리마스터링이잖아요. 그나마 리마스터링 해줘서 좋아. 화질도 좋고 음악도 좋은데, 그래도 디지털이라, 이 롱샷에서 이게 다 구현이 안 되더라고. 그냥, 그쵸. 심지어 이 데이터로도 구현이 안 되더라고. 진짜 필름으로 봤으면 쨍하게 한 명 한 명 다 살아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약간 이렇게 초점이 나가 있는 약간 부분도 좀 문제적으로 있고. 저는 사실 저번 주 수요일 날 도리를 찾아서 보고 나우요시미 지금 유튜브 만들어야 돼서 나우요시미를 보고 원을 보고 제이슨 본 시리즈를 1, 2, 3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또 보고 일요일 날 배너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보러 갈 때 거의 기절하기 직전 상태로 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인풋만 계속 해갖고 진짜 막 눈을 못 뜨고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배너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보기 너무 진짜 보길 잘했다 싶었어요. 제이슨 본 시리즈 보다가 배너 봤으면 정말 눈이 편했을 것 같아. 진짜. 눈 편하죠. 제이슨 본 시리즈가 안정적인 그 당대 멀미 유발 영화 1위로 꼽혔거든. 그치. 카메라를 들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걸 아니, 옛날에 배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개봉했을 때. 네. 언제 개봉했어요? 저 때문에 태아이도 없었어. 여러 번 했는데 73년인가 한 번 하고 81년, 88년,
88년? 그리고 2000 몇 너무 년이죠? 어렵다, 나는. 90년대 했던가? 저랑 김프로님은 같은 해에 봤을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제 아버지 손잡고 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몇 년도, 몇 저는 년도? 엄마랑 같이 봤는데 국민학생 때 봤어요. 그치. 그때 국민학교였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좁혀지고 일곱 있죠? 번째 재개봉이니까. 꽤 많이 근데 했구나. 계산해보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였더라고. 아, 진짜. 그때 손 붙잡고 봐서 본 게. 저는 이제 아버지보다 결혼을 늦게 해서 애기가 좀 어린데. 그렇죠. 내 나이 때였던 거예요. 아, 와, 되게. 그때 갔을 때도 그런 분위기만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배워나 볼 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비교적 신세대니까. 네. 21세기 극장 문화에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실 수 있지만, 전 좀 그래요. 좀 세련됐는데, 영화를 보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 중년 부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진행되는데, 그 부모님에게서나 들었었던, 영화 볼 때 리액션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혼자 습관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하게, 깜짝 놀라야 될 부분에 입으로 놀라시고, 그리고 응원해야 될 때만 이렇게 박수 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내 얘기로 듣기로 저분들 젊으실 때 다 저렇게 보셨겠다.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영화관이나 야구장이나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웃긴 아저씨들이 막 얘기해요. 그럼 다 같이 웃고. 그렇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도 누가 뭐 병살타를 쳤어. 그러면 되게 걸쭉한 욕과 함께 개그로 되게 재밌게 드립치시는 얘기하거든요. 거야.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웃고. 영화관에서도 그랬어요. 영화관에서. 극장 에티켓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로, 예. 지정좌석제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됐고. 네. 지정좌석제가? 옛날에는 짜장면 시켜 먹고 막 그랬어요. 네. 아니, 담배도 그게- 피고. 그게 우리 많이 어릴 때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97년, 네. 뭐 90년대 후반도 그랬어요. 우리 대학교 초창기 때도 뭐 시켜 먹고. 저 타이타닉 가서 봤는데 짜장면 네. 시켜 먹으면서 보고. 영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짜장면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는 아직 기억나는 게 요고괴담 1편을 봤는데 요괴담 1편 다 보였어요. 복도에 봤죠, 애가 쿵쿵 점프해서 빵빵빵 올 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 애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저 온다 올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봤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나는 지정 좌석제가 없었을 때니까 표를 사서 표를 한두 시간 전에 산 다음에 극장 앞에서 줄 서 있어요. 문 열리면 선착순이야. 그래서 좋은 자리 들어가고. 앉고. 그리고 만약에 150석짜리다. 150장만 파는 게 아니야. 더 팔아. 그래서 계속 계단에도 팔아요. 앉아서 보고. 그러면 뒤에 늦게 들어온 애들은 서서 봐야 돼요. 그렇지, 서서 보기도 하고. 서서 볼 영화를 때,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늦을 것 같으면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으면 뒤로 가서 벽에 기대요. 벽에 기대서 보면 좀 편해. 그리고 좀 일찍 들어가요. 예. 끝나기 전 한 15분, 20분 전에 들어가. 그 그래서 전에 결말을 하고 있을 보는 때. 거야. 결말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리 보다가, 왜냐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들어가서 그걸로 두 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번 보고. 그러니까 자리가 딱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극장에서 안 잡아요, 그런 사람들? 안 잡아. 뭘 잡아? 그냥 들어가서. 아니 150석을 500장을 팔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계담을 볼 때 하나도 안 무서운 게 일단 안 들려. 대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막 어떻게 뭐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있고 그 500명 중에 나는 그래서 좌석에 앉은 것도 아니고 벽에 기대서 앉은 것도 아니고 나는 목욕탕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단 사이사이에 목욕탕 의자를 갖다 놔 그냥. 그럼 거기 앉으면 돼. 거기서 이렇게 보고 이게 있었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황당하실 텐데. 아니, 그게 근데 그렇게 오래지 않은 얘기란 소리죠. 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 네. 네. 90년대 후반까지. 그랬죠. 2000년 불과 2000년 2000년 들어서면서 정도. 네. 멀티플렉스들이 확 퍼지면서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렇죠. 뭐 전혀 모르는 얘기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정말 웃긴 게 98년도에 멀티플렉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강변 CGV가 강변 맨 CGV. 처음에 생겼죠. 네. 그래서 제가 강변 CGV 막 화영동 살 때인데 다리 건너서 가서 막 보고 그때는 자정이 넘었는데 영화를 해줘 막 이러면서 그게 완전 신기했어요. 거기 가면 연예인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멀티플렉스가 몇 개 없거든. 그렇지. 밤에. 인근 지역에 연예인들이 다 차 타고 와가지고 극장에 오면 다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멀티플렉스랑 그러면 예전에 극장이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한 가지만 찝자면 원래는 한 영화관에 영화 한 편 틀었어요. 그렇죠. 네, 스크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수많은 영화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놓치는 관객이 많으니까 아예 빌딩처럼 많이 지어가지고 사용관에는 막 10개씩 11개씩 그래서 하루에도 막 수십 편씩 영화를 지금의 형태가 된 게 옛날에 그 단관 상영이랑 가장 큰 차이점.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이제 멀티플렉스가 멀티가 아니게 됐죠. 그 모든 관이 똑같은 영화를 틀어. 1관부터 12관이 있는데 11호를 10군데서 틀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그 개봉작이 막 수십 배가 늘었는데 상영작은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씁쓸한 한 단면인데.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멀티플렉스가 되면서 스크린 크기가 정말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예, 옛날 단관극장들은 엄청 컸거든요. 스크린들이. 굉장히 컸죠. 예. 옛날에 지금 오늘 다루는 이제 배너 같은 것도 이제 대한극장에서 할 때 그때 70mm 틀었거든요. 얼마나 컸을까. 맞죠. 그때 못 본 게 한이네. 근데 이제 아까 황 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이슨 본을 봤다가 배너를 보면 굉장히 눈이 편했을 거다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 손잡고 따라가서 봤는데 엄마는 이거를 학교에서 단체 문화 관람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랬겠네. 학교 학생들 전교생 우르르 가서 보는 그게 이제 영화 친구의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극장에서 그쵸. 전교생이 이 영화를 보는 거야 오늘은. 그때 가서 보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나왔대요. 배너를 보다가 배너, 그렇죠. 배너 전차 장면을 볼 때 어지럽다고 하는 애들이 속출했대요. 너무 큰 화면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새로운 시각 충격인 거지. 그럴 수 있겠다. 네. 자, 이 얘기 앞에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줄걸 소개해야 돼. 그래서 그 배너가 뭐야? 그 옛날 명작. 자, 1959년작 배너. 원래 이제 동명 소설이 1880년인가요?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로 2번 더 나왔었는데 무성 영화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히트한 작품은 1959년작이기 때문에 네. 줄거리를 일단 연천 이승욱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시고 나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You may conquer the land. You may slaughter the people. That is not the end. Tell you the day Rome falls, there will be a shout of freedom such as the world has never heard before. 정복된 땅, 정복된 유대 민족의 귀족 벤허, 그리고 정복자 로마의 귀족 메살라. 이 둘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자란 사이지만 성인이 된 둘 사이에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라는 넘기 힘든 벽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념을 두고 벌인 설전 끝에 적이 되어버린 두 사람. 하지만 공교롭게도 상황은 배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메살라는 벤허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까지 손을 댑니다.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는 벤허. 그는 외칩니다. 신이시여 내게 복수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메살라에게 말하죠. 네가 반드시 살아있길 빌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과연 신은 벤허의 복수를 허락할까요? 벤허입니다. 깔아주는 맛이 있어. 신은 돌아줄까요? 이거 따라하지 마. 야, 근데 1959년이니까 6.25 전쟁 끝나고 한 6년 있다가 이제 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쑥대밭이 돼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잡아서 이렇게까지 지금 막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헐리우드에서 보다 하루 먼저 막 개봉할 시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영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크린에서 개봉할 수 있는 영화관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야, 그 영화 시작할 때부터 거의 뭐 한 100년 이상 이제 쌓여있는 그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헐리우드가 참 대단하다. 그렇죠. 좋겠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도 좀 들고. 생각했었어요. 그 지금 뭐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서 CGI 기술로 막 다 그려낸다고 극찬을 하지만 사실 헐리우드에서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죠. 이 시대 때는 사람을 10만 명 동원해서 찍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필름에 한 장 한 장 그려서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그래픽으로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뭐 못했던 건 아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 세트도 만들고 사람들도 데려다가 놓고 막 이탈리아 로케 가가지고 막 사람 많은 걸 막 찍잖아요. 막 인공 호수 만들어가지고 배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막 하고 야, 이거를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 물성
그런 네. 게 그냥 느껴져가지고 네. 아,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날로그 느낌 좋더라고요. 거기다 심지어 필름으로 찍었잖아요. 이 필름도 보통 필름이 아니라 70mm 필름. 70mm.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일단 있어요. 이때 TV가 막 보급됐어요. 아, 그치. 그래서 극장에서 볼 영화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차별화? 네. 그쵸.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TV에서는 안 보여주, 네. 못 본다. 그러니까 TV가 처음 나와가지고 막 보급될 때 엄청나게 전전긍긍했거든요. 영화사들이. 다 망한다, 이제. 네.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뭐 1,500만 불인가? 1,500만. MGM이라는 회사가 사활을 걸고 만들었어요. 진짜 사원을 걸고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MGM이라는 회사가 뭐, 그럼 어떤 회사냐? 헐리우드의 5대 제작사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영화를 얘네 5개 회사가 거의 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회사가 이거 망하면 우린 망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걸요. 우리 망하면 니네도 다 망할걸? TV나 보지 뭐, 사람들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때려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 70mm 필름이란 게 나왔는데, 요즘 우리가 IMAX라고 얘기하는 필름이 70mm 필름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화면 비율이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막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게. IMAX가. 근데 이제 이 배너가 찍힌 70mm 필름은 가로가 그 70mm랑 동일한 옆으로 긴 필름이에요. 그래서 화면 비율이 옆으로 훨씬 길죠. 그래서 더 광활한 장면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필름이고, 그러니까 원래 영화들은 흑백 영화들 보면 뭐 4:3 비율의 흑백 영화들이 많았는데 파나비전에서 개발한 이 70mm 필름의 올 컬러로 찍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술력의 집합체가 딱.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총 기술력이 집합된 도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아날로그 기술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영화를 다룬 게 이 영화가 아닌가 싶고. 근데 되게 웃긴 게 TV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70mm 큰 사이즈로 영화를 찍은 게 이건 배너인데 TV에서 가장 먼저 상영된 영화가 또 배너더라고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TV에서 상영된 영화. 그 전까지는 TV에서 영화를 상영 안 하고 우리는 그렇지. 영화에서 틀어야 된다 하다가 근데 TV가 보급되고 나서 TV에서 영화를 제일 먼저 튼 게 배너였대요. 야, 그거 몰랐네. 시청률이 그때 뭐 전미에 뭐 30% 넘었다던가. 하여튼 TV에 틀 때도 엄청 인기가 있었고. 네. 제 촬영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70mm 필름으로 찍은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요번에 찾아봤는데 요번에 상영하고 있는 거는 필름으로 상영하지는 않아요. 이제 뭐 70mm 필름 영상기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극장에는 없기 때문에 필름으로 상영할 수가 없고 이제 디지털로 상영을 하고 있고 디지털로 하는데 이제 옛날에 필름을 찍었던 걸 다 필름 스캔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하나 디지털로 다 복원을 해가지고 큰 화면을 두고 있는데 일단 작품 자체가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시네마에서만 보실 수 있는데 관찾기 어려웠어요. 다행인 건 롯데시네마의 월드타워점에 슈퍼플렉스 G관이라는 이제 가장 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는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상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 상영하기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야, 진짜 그건 훌륭하더라. 얘기하셨듯이 70mm인데 원본이 70mm니까 원래 보통 영화를 찍으면 지금 찍을 때도 이제 35mm 좌우 폭이 35mm인데 좌우 폭이 70mm인 거예요. 옆으로 파노라마처럼 된다는 거죠. 네, 옆으로 영화를 지금 이때까지 봤던 영화만큼 오른쪽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배. 딱 2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좌우로 넓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된 영화가 이거고 제가 꼭 이거는 극장 가서 봐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게 제가 작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노트북으로 봤거든요. 똑같이 70mm로 찍은 영화인데 제가 작년 운 좋게 이렇게 요르단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요르단 가보니까 거기에 아라비아의 로렌스 촬영지라고 팻말을 엄청 크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봐라. 그럼 한국 가면 꼭 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뭐 옛날 영화겠거니 하고 노트북으로 봤지. 그래요. 근데 노트북에 한 3분의 1만 나오는 거야, 화면이. 16:9 노트북 사이즈인데 3분의 1만 나오면 도대체 화면 비율이 어떻게 되길래 뭐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끝나고 찾아보니까 70mm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가 엄청 사실은 좌우가 넓은 건데 그걸 작은 화면에서 보면 2분의 1로 줄은 거죠. 좌우가 더 줄어서 아래 위는 훨씬 더 비어 보이는. 제가 본 게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잠실 안 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70mm 찍은 게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이 이걸로 찍었는데 뭐 대한민국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70mm로 봐야 된다고 막 뭐라 말하는 게 그런 거구나. 옆으로 크게 있다고. 화면이 기니까. 네, 아이맥스는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양옆이 70mm인데 아이맥스는 위로도 꽉 차 있거든요. 아이맥스는 근데 70mm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가서 보면 구별을 못 하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극장인가 보다. 상영관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마스킹이란 걸 해줘야 되거든요. 영화가. 영화도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 영화도 1.85대 1이 있고 2.35대 1이란 게 있어요. 1.85대 1은 우리가 그냥 영화 심적되고 2.35대 1 뭐가 있지 하면 뭐 아가씨, 금자씨.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2.35대 1 옆으로 더 긴데 그게 이제 70mm가 좌우가 더 넓으니까 더 광활한 걸 보여준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2.35대 1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집중을 할 수 있게 아래 위를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커트를 조금 내려와서 가려. 까맣게. 그 화면만 볼 수 있게. 그래야 되는데 보통 마스킹을 다 해주는 영화관이 극히 드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특정 비율의 영화를 보면 아래 위가 그냥 까맣고 화면을 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영화 샷 자체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냥 이 70mm를 쓴다는 데만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화면이 한마디로 늘 보던 거에서 옆에 그만큼 더 있으니까 잡는 앵글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대화씬이 투샷이 아니에요. 거의 다 쓰리샷이야. 쓰리샷이라는 게. 세 명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두 명만 나오면 너무 많이 벼. 좌우 가운데가 너무 많이 와서 한 세 명이서 나오고 두 명이서 얘기한다고 해도 레이어를 쓰더라고. 이렇게 밑에 좀 있고 그다음에 좌상단에 있다거나 해가지고 그게 보통 그냥 뭐 주인공 배너의 집도 항상 밑에 배너가 있고 이야기하게 되는 대상이 계단 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고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셋이서 이야기하는데 뒤로 군중이 지나가. 다 보이죠.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앵글 자체가 굉장히 되게 뭐랄까 신선한데 이걸 만약에 굉장히 작게 보면 잘 안 보여. 한번 더 봐야 되게 애매하고 뭐 대화씬인데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런데 70mm로 보면 꽉 채워서 보면 우리가 익숙한 바스트 샷으로 꽉꽉 차 있는데 그러고도 공간이 남는 부분에는 군중들이 막 지나가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들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클로즈업이나 바스트 샷으로 인물 한 명을 찍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사람들이 보통 뭐가 다르지? 때깔이 다른 건가? 뭐 햇빛이 다른가? 조명이 다른가? 카메라를 더 좋은 거 쓰나? 카메라 똑같은 거 쓰거든요. 근데 렌즈 차이가 커요. 렌즈 차이가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드라마랑 외화를 보자면 아나모핑 렌즈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좌우가 훨씬 더 잘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클로즈업이라고 하면 얼굴만 보이는 사이즈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얼굴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아나모핑 렌즈로 클로즈업을 잡으면 얼굴만 똑같이 이제 얼굴 아래쪽 어깨 정도에서 딱 잘리는 건 똑같은데 좌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풍성해 보이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섣불리 이런 비율의 렌즈나 뭐 그런 카메라를 써가지고 찍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걸 다 채워줘야 돼요. 일일이 콩으로 채워야 돼, 사람으로 다 채워넣어야 돼요. 그걸 채워놓지 않고 찍으면 그냥 텅텅 비거든요. 근데 이제 배너는 그걸 다 채워넣어놨다는 거지. 그것도 그냥 뭐 나무 두 개 심고 이게 아니라 군중 예수가 이렇게 딱 언덕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너가 난 관심 없어 갈래 하는데 배너도 그냥 걸어가고 있고 뒤에 저 끝에 예수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샷도 잡혀 있고 그 밑에 군중들이 다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장면도 이게 다 나오는데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 어떻게 저 사이즈에 저것도 있는데 배너도 지나고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컷 길이들도 조금씩 다른 게 지금 영화들이랑 좀 다른 게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특히 롱샷 같은 경우 이런 레이어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컷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요즘 전경샷을 한번 딱 보여주면 본 시리즈로 치자면 뭐 워털루 역 뭐 살짝 보여주고 바로 딴 데로 가잖아요. 카메라가 막 패닝을 해서 막 다른 데로 확확 비춰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가만히 한참 보여줘요. 그럼 관객들이 골라서 볼 수 있어. 좌상단부터 우하단까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한참 봐도 봐질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도 아예 다르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컷 끊는 타이밍도 보이더라고.
그냥 진짜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있어. 그게 원래는 이게 화각이 안 되니까 풀샷으로 한번 여기 이런 역입니다 보여주고 주인공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래야지 주인공이 뭐 적어도 바스트가 걸리든 풀샷이 잡힐 거 아니야. 근데 얘는 70도 잡으면 사람도 다 보이고 주인공도 이만하게 보여. 근데 그 안에서 다 하면 돼. 언제 끝나고 그러니까 보통 렌즈를 갈아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끝나면 더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안 보여줘야 될 때 이럴 때 뭐 그 컷을 하지. 아니면 계속 그냥 쭉쭉 가는데 사실 그게 별로 불편하지도 않더라고. 그 되게 저는 약간 연극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감독이 그럼 자연스럽게 감독 얘기를 하자면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사실은 대작을 찍는 감독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 정말 헐리우드 황금기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배너도 있지만 뭐 10개, 삼손과 데릴라, 뭐 클레오파트라, 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찍은 게 아니에요. 세실 드밀이라는 감독이 훨씬 유명하고 이 감독은 원래는 연극적인 영화들을 많이 찍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세팅된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동선을 짜는데 되게 능숙했고 근데 그 전에 메가 히트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로마의 휴일이라고. 그 영화를 찍고 났더니 이제 너 네가 이거 해. 근데 그럼 왜 하필 그럼 이 사람이 했지? 로마의 휴일이랑 배너는 너무 거리가 먼데. 그때 헐리우드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미 헐리우드가 우리나라의 대형 배급 제작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다 갔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때 미국 황금기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를테면 뭐 3대 배급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폭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MGM 이런 제작사들은 제작, 배급, 투자 그러니까 자기들 극장에서 틀고 자기들 돈으로 찍고 자기들이 고용한 배우를 쓰고 심지어 자기들이 고용한 감독들을 데리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JYP에서 누구를 데리고 있다. 그럼 얘는 딴 데 가서 노래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우들과 감독이 거기 소속돼 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들 인력 풀에서 자기들이 찍어서 자기들이 배급을 하고 자기들 극장에서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독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게 쪼개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아직 감독과 배우는 그렇게까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묶여있던 감독들이 이제 이 영화를 찍게 된 거고, MGM 소속이었던 윌리엄 와일러가 찍게 된 거고, 근데 찰튼 헤스턴이라는 배우는 묶이지 않는 메가 슈퍼스타 중에 몇 명이었던 거예요. 저기 가서 모세 한번 해주고, 여기 와서 배너 해주고, 그런 몇몇 스타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찰튼 헤스턴. 원래는 메살라 역으로 거론돼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진짜? 배너로. 네. 처음에는 이 뭐 배너 역할에 말론 브란도가 맞아. 거의 그냥 처음에 그 이름 걸고 갔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까지 많이 찍었으면 말론 브란도는 아마 오스카를 3번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골 기질이 있는 양반이라 말론 브란도가 거의 초창기 영화 연기를 정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 찰튼 헤스턴이 주연을 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화당을 그렇죠. 지지하고 심지어 미국 총기협회장. 아 진짜? 네. 총기협회장. 미국 총기협회장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영화들을 계속 찍었으니까. 네. 실제로 감리교도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 10개 주인공이니까 10개 그 10개명 들고 있던 그 손에다가 총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 라이플 협회 무슨 협회장. 그렇죠. 네,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하여튼. 개괄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1880년대에 루 월리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 네. 소설과는 약간 조금 달라서 이제 각색이 조금 돼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총 3번. 그러니까 요 작품 1959년에 만든 요 작품을 포함해서 총 3작품이 영화로 나왔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걸로 제일 유명하고 타이타닉 나오기 전까지는 아카데미 11개 부분 석권해가지고 타이타닉 이후로도 계속 타이타닉이 타이타닉이 1등이죠.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무후무하게 이제 상을 가장 많이 받았었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타이를 이루고 있는 게 반지의 제왕, 그다음에 타이타닉, 그다음에 벤허라는 거잖아요. 네. 보면 뭔가 작품성보다는 대중성, 그냥 흥행성, 오락성 이런 걸로 완벽하게 검증된 영화들이 오스카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배너도 너무 또 어려운 영화라기보다는 정말 대중이 다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스카 이렇게 상 받는 뭐 이런 모습만 봐도 그게 역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여기만 영화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조합원들이 상 주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 이 황금기가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가 끝이고 그 뒤로는 이제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막 사고뭉치들이 희한한 영화들 막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이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그때 근데 헐리우드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자체 검열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 배급협회. 우리는 이런 영화만 배급할 거야. 이래버린 거예요. 어차피 만드는 애들도 다 아는 애들이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 배급협회장으로 내세웠더니 헤이즈가 몇 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헤이즈 조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어기면 영화를 안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부적절한 방법으로 섹스를 다루지 말라. 동성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백인 노예를 등장시키지 마라. 노예는 흑인뿐이다. 악을 미화시키지 마라. 알몸 노출 안 돼. 러브씬을 오래 비춰주지 마라. 암흑가의 세계를 많이 다루지 마라. 도박 상태와 만취 상태를 보여주면 안 된다. 영화 속에서 범죄의 수법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정부의 관리를 희화화시키면 안 된다. 종교적 신념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냥. 기독교겠죠. 천박한 자세나 몸집은 편집해라. 음란한 광고는 불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완화되긴 했으나 이 안에서 그냥 조금씩 바리에이션 된 거지 뭐 이걸 어떻게 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참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라는 게 새삼. 지금은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했던 나라. 거기다가 이러다가 여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거든요. 말론 브란도 같은 사람도 그런 거 싫어하고 권위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천재들 유럽에서 건너온 천재 영화 감독들도 되게 많았고 채플린이 대표적이고 무르나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진짜 괜찮은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한 번 싹 물갈이가 돼요. 메카시 열풍 때문에. 메카시라는 국회의원이 50년대 그 자기 어떤 정치 기반이 흔들리니까 한 번 쇼를 터뜨린 거예요. 그 헐리우드에 공산당들이 엄청 많다. 얘네가 다 우리를 이제 사상을 세뇌하려고 영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 리스트가 있다. 나한테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몇몇 굉장한 감독들은 서로 막 밀고 하고 쫓겨나고 망명하고 이래가지고 헐리우드가 한번 이제 또 부침을 겪죠. 이때 배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너에도 나와요. 네. 배너에도 그 집사로 나왔던 네. 그 사람이 리스트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네. 요시 그래서 원래는 못 나오는 사람인데 네. 감독이 그냥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황금기를 딱 끝자락을 딱 방점을 딱 찍어주고 이 뒤로 이제 헐리우드는 좀 모습이 변했죠 좀.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뭐 워낙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뭐 대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봉이 7번째잖아요. 네. 다음 달에 리메이크작이 나오죠? 리메이크작이 나오죠. 새로 만든. 그래서 아마 이제 롯데에서 그거를 배급하던데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아마 이 트는 게 아닌가 싶던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재개봉한 게 흥할까요? 재개봉한 것이. 재개봉이라 리메이크 하는 거? 그 예고편만 보고는 악평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던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야겠다. 근데 약간 어드벤처물로 접근했다면 볼거리는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의식이 막 과잉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오락물이다. 다른 판본으로 만들었어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2시간으로 이제 2시간으로 줄이고 배에서 만난 사람 누구니? 양아들 되는 아리우스. 그 사령관이? 사령관. 그 사령관 부분을 다 덜어냈대요. 그러니까 둘만 집중했고.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오는 건데 말고 그냥 얘는 배에서 5년 동안 살았고 전쟁이 났는데 혼자 이렇게 그냥 살아남은 걸로. 장발장인데? 그렇게. 그렇게 덜어내서 이제 시간 좀 덜어내고. 뭐 이제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한 문장만 딱 발견하고 그냥 내가 이거 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CG로 잘 구현했다라고 적혀 있던데 아니 그냥 사람으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굳이 CG로 잘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람 데려다 놓고 잘 찍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왜 CG로 찍은 걸 다시 보러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김새들이 조금 댄디해졌고 트로이 느낌이 좀 나고 그러니까 뭐 격투씬이나 막 스펙타클한 것들이 요즘 영화스럽게 나와 있어서 그냥 뭐
비교해서 볼까? CG를 싶긴 한데.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왜냐면 진짜 저는 이번에 배너를 보면서 느낀 게, 네. 재개봉 영화를 극장에서 이렇게 본 게 많지 않아서, 느낀 게 확실히 아까 우리도 말했지만, CG가 절대 줄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막, 정말 깨알같이 보이는 그 엑스트라는 분명히 자랑하고 다녔겠지. 근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데도 그게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어떤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연천이 그 작은 상영에서 봐서 그런데 그게 원래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막 월계관 받는 장면 뭐 이런 거 할 때 찰튼 허스턴이 이렇게 서 있는데 쫙 뒤쪽으로 서 있는 그 군중들이 쭉 보여 뒤로. 정말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느낌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당연히 CG를 다 그렸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실제로 경기장을 지어서 그렇죠. 그 가운데 서 있는 동성이 9m짜리래요. 네, 네. 9m짜리를 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다 색칠을 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었대요,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관가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도 사실은 그렇죠. 하늘 뭐 이런 것도 배경. 황제를 제일 처음에 이제 아리우스랑 같이 이제 가게 됐을 때 그 계단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뭐 황제가 앉아 있는 옆에 기둥들이나 하늘 이런 건 그냥 다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래요? 그럼 최신 기술이었나? 그게 아니라 30년도에 나온 영화들도 다 그렸어요. 오즈의 머버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정말 마지막 장면에 그 새빨간 석양과 나무 실루엣 그냥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빨간 하늘을 찍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실루엣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그렸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냥 진짜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봤고 우리도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점에서 엄청난 기술력의 집합체고 전 또 웃긴 얘기를 들은 게 어벤져스 2를 한국에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 이제 촬영팀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카스턴트 장면이 좀 있어서 카스턴트 팀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덩치가 다 럭비 선수 같았대. 그 럭비 선수 같았던 사람을 이끌고 있는 웬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대. 그 사람이 짱이겠지. 아 되게 잘하는 헐리우드 카스턴트 팀이구나. 그럼 저 할아버지는 뭐지?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무술 감독이냐 스턴트 감독이냐 뭐 어떤 영화 하셨냐. 내가 한 영화들은 뭐 그냥 너무 많고 배너 알아? 배너? 우리 할아버지 이랬대. 그 할아버지가 배너에서 전차 경주를 디자인했대요. 근데 그 손자가 지금 어벤져스 카스턴트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업을 입고 있대. 가업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있는데 B캠을 찍고 있는 B캠 카메라 감독이 배너에서 뭐 카메라 B 유닛을 맡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라고. 배너 찍었던 사람들 손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가업을 이어가면서 어벤져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손자야 말을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어야 돼. 이걸 배운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요즘 차는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 이런데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로케가 이제 뭐 사막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야 저거는 그랜드 캐년 가서 찍었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많이 찍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싸서 그렇죠. 사람들이 싸서 이탈리아에 가서 로케를 많이 하고 선상 장면을 찍으려고 이제 갤리선 두 척을 실제로 만들고 그 선상이 실제로 찍은 거예요? 미니어처로 한 거 아니에요? 미니어처 아니고 미니어처는 이제 30cm 무선 그러니까 저 조종이 가능한 모형들도 만들고 그렇죠.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두 척은 실제로 해가지고 만들고 걸어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찍으려고 인공호도 만들었대요. 인공호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은 이제 배경이고 거기 띄워놓고 뒤에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막 휘저어가지고 파도를 만들었대. 정말 그리고 이제 5대호라고 이제 호가 5개 있잖아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찍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야 저건 다 CG겠지 생각하는 게 실제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스펙타클이 뭐 엄청나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고전 명작을 지금이니까 뭐 극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면 지루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지금의 호흡으로 봐도 저는 뭐 지금 나온 어떤 액션 영화를 비교해도 뭐 이 정도의 스펙타클과 이 정도의 긴장감을 주는 영화가 근래에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그냥 정말 지금 그냥 오락 영화 보러 가시는 마음으로 가셔도 러닝타임이 좀 길다 뿐이지. 조금 길긴 해요. 거의 4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대화의 호흡은 좀 길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갔거든요. 어느 리뷰가 있어. 호흡이 길긴 길더라. 그래서 예상을 하고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 호흡이 내가 충분히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몰입돼서 대화 안에 내가 있는 느낌. 이 정도 호흡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느낌이. 이번에 배너를 처음 본 약간 젊으신 분들 같은데, 뭐, 스펙타클 알겠는데, 옛날 거라든지 CG가 0. 그게 옛날에 CG를 짜치게 했다고 생각하나 봐. CG가 아닌데.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죠. 네. 물론 이제 성상 장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CG가 있기는 합성을 하죠. 했죠. 옛날에도 이제 합성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합성을 이제 이들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합성을 했었던 분들.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합성으로 찍던.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다. 일제 강점기에 합성하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좀 재밌는 거 발견한 거. 이 보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우아하게 찍고 해서 신이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이런 언급을 했다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렇게 많아요. 설이. 아카데미에서 했다, 시사회에서 했다, 어디 했는데 영어로는 어떤 조합을 해도 이 문장이 안 나와요. 찾아봤었다. 영어로는 찾아봤는데 감독 이름을 치고 배너를 치고 뭐 God, Did I Really, 뭐 Make 뭐 여러 가지 해봐도 이 사람 이름하고 이 인용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때 그 시절 약간 과장된 그 산물인지. 그럴 수도 뭐 있죠. 그런 썰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 원작자도 성경을 원래 안 믿었었는데 이거를 쓰다가 뭐 크리스찬이 됐다는 둥. 근데 그것도 낭설이라고 하고. 그럼 뭐 수입 배급했을 때 어떤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했다 치지 뭐. 근데 왜냐면 지금도 기자들이 그걸 인용해서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원문이 어딨나 좀 찾다가. 청취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달아주세요.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왠지 배너 블루레이를 사면 거기 안에 그 뭐 감독이 맺히고 있어. 부가 영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좀 한글판으로는 없다더라고요. 그래요? 한글판으로 나온 게 블루레이가 없다 안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블루레이가 안 나왔다. 미국에서 사면 되지.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는데 디지털 리마스터링 하려고 MGM에서 뭐 나중에 판권을 사가지고 이거를 6K로 온 건가? 이거 그 필름 스케일 다 떴대요. 그래서 블루레이로 만들어 놓은 게 있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에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없지만 언젠가 한번 틀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 사실 진짜 소장 한번 그런 거 사는 이유가 저는 이제 영화도 영화인데 부가 영상 보는 게 전 더 재밌거든요. 재밌죠. 메이킹 보는 거, 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큰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개봉할 배너 리메이크 편을 아마 염두에 두고 뭐 재개봉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큰 관에서 기왕이면 70mm가 보이는 뭐 올드타워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가서 좀 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제가 또 요즘에 또 개봉한 게 불의 전차도 가서 봤는데 저희에 가는 그런 심정과 또 다른 감정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진짜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50, 60대 부부가 많이 들어오세요. 와서 보는데 뒤에 가서 2부에서 설명했죠. 이게 기독교 영화잖아요. 저는 전혀 모르고 갔는데 불의 전차 볼 때는 성경 구절이 꽤 나오거든요. 거기 막 권사님들 따라 외우고 막 이래요. 재밌네. 막 따라 외우시면서 막 손 꼭 잡고 막 기도하면서 보시고 막 그러더라고. 배너 보시는 것도 막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해가 안 되면 막 설명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뭐 불과 재개봉 영화라고 해봤자 뭐 이터널 선샤인이라든가 아니면 500일의 서버 이런 거 뭐 5년 6년 되잖아요. 뭐 그때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아서 가는데 이분들은 20년 전, 3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시니까 그 감정은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영화 작품을 하나 남기는 게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작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떤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냥 이야기에서 디테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는 수준이 배너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네, 연기가 이상하네, 뭐가 동선이 웃기네, 촬영이 이상하네,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봤거든요. 그냥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봤거든요. 뭐 재개봉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뭐 이번은 뭐 좋은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영화를 배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심지어 저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데 찾아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시간도 워낙 길고 그렇죠. 이게 또 옛날 거 찾아본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재개봉을 통해 가지고 극장 가서 그때 못지않은 환경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평생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시 또 내가 지금 보는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이 극장에 걸어줘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 명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참 이러면서 되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번씩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인이다 하면 익히 아는 내용에 배너라는 주인공이 껴들어가서 원래 거꾸로인데
원래는 그 예수가 나오는 장면이 20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상상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식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고 엮어서 그냥 보면 잘 녹아 들어간다 싶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영화고. 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영화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심청전을 한번 읽어보잖아요. 내가 영화를 보는 사람이다 하면 봐야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이거 그냥 봐야 돼요. 네, 삼국지 읽듯이 폭풍의 언덕 읽듯이 이건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보시려면 일단 무조건 집에서 보시지 마시고 극장에서 찾아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개괄적인 내용만 했는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영화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저희가 못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그럴까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